글쎄요. 하지만 방랑자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방랑자, 이 앞길은 아주 험난해요. 일단 산속에 발을 들여놓으면 저도 당신도 이 일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거고요. 그래도 저와 함께 가길 원하나요? 전 방랑자의 안내인으로서 함께 배를 탈 겁니다. 결국 어디로 갈지는 방랑자의 선택에 달렸어요.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으니 곧 날이 개겠군요. 저희도 출발하죠, 방랑자. 이곳이 바로 승수산이에요. 세월의 해변을 넘어야 진정한 시간 흐름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죠. 가요. 비바람이 불려고 해요. 누군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다리가 끊어져 있네요. 형태나 재질로 봐선 직정의 발명품이군요. 영유계예요. 수호신의 시간 제어 능력을 모방해서 만든 장치예요. 좁은 범위의 시간을 역행해서 물건을 복원할 수 있다고 하죠.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직정 사람들은 일찍이 이상한 시간의 흐름 현상에 매혹돼서 연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입산했다고. 다행히 하늘은 노력하는 이들을 저버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마침내 영유계 같은 신기한 물건들을 만들었죠. 이상하네요. 이렇게 신비한 장치를 어째서 승수산 밖에서는 단 한 개도 볼 수 없는 걸까요? 이 영유계는 분명 오래전부터 결계 장벽 외곽에 있었을 거예요. 이 장치를 만든 직정 사람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수명을 지불했겠죠.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직정에는 시간의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어째서 영유계는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승수선에서 멀어지면 영유계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이 장치는 몇 년은 된 것 같지만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없는 것을 보면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것 같아요.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죠. 스피드하게. 핫. 핫. 직정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으로 수명을 잃는 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진리가 우선이죠. 하지만 유한한 삶 속에서 자아를 극한까지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스피드하게. 조심해요, 방랑자. 찬성해요. 비켜! 만발해라! 썰어주지. 진화를 거부하니 별거 아니야. 자살이나 다름없지. 가까이 오지 마. 잔성회가 또 수작을. 세월의 해변 곳곳에 매복해서 때를 기다리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곳에 올 거라고 예측한 것 같네요. 동굴 입구가 막혔어요. 이건 광선 차단막으로 형성된 장벽이에요. 역시 직정의 발명품이죠. 특수한 방법으로만 해제할 수 있어요. 방랑자, 제가 말하는 대로 하세요. 원거리 무기로 빛의 장막을 공격해서 기관을 멈춰야만 광선 차단막을 해제할 수 있어요. 자, 함께 싸우자! 동굴의 끝에 다다르면 승소산의 시간의 흐름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조심하세요. 핫! 핫! 시간의 흐름은 영향이 없어. 아니요. 원래 승소산의 시간의 흐름은 산의 바깥보다 느릴 뿐 승소산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계 장벽을 떠나지 않는 한 산 내부의 시간의 흐름은 무해해요. 지금 저희의 눈앞에 있는 건 시간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해 만들어진 뒤틀린 시간이에요. 평온했던 시간의 흐름이 혼란스럽게 변하고 어떤 곳의 시간은 완전히 정체돼 버리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후퇴하기도 하죠. 이때 승수산을 떠나면 수명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해요. 들어올 때에는 검었던 머리가 나가서는 백발이 되는 정도면 다행이죠. 곧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 일단 승수산에 발을 들인 다음 나가게 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만큼은 명확해요. 물론 더 불행한 건 뒤틀린 시간이 터졌을 때 거기 말려든 생명체들이에요. 모두 육신과 영혼이
뒤엉킨 시간에 의해 찢겨나가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네요. 전에 짐작한 대로 잔성애가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요. 수호신을 감금했고 승소산의 시간의 흐름이 구속력을 잃은 거죠. 일말의 희망을 품고 제 추론이 틀리기를 바랬는데 역시 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네요. 영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요. 시간 흐름이 흐트러진 곳에서는 정상적인 통신이 어려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영윤뿐만 아니라 승수산에 오래 살았던 사람도 앞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방랑자, 가능한 한 빨리 홍진마을로 이동해야겠어요. 홍진마을은 승수산의 중심이자 사람이 사는 곳이니 영윤이 수호신을 찾아왔다면 반드시 거길 거쳐갔을 거예요. 스피드하게. 스피드하게. 마주친 생명체들이 전부 살아남지 못했어요. 시간의 흐름이 제어를 잃은 탓인가? 그럼 장미도 언제든지. 지금 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마도 수호신이 완전히 갇히기 전에 간신히 상황을 억제했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방랑자, 만약 불행한 일이 닥치더라도 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왜 그러시죠? 꿈에서 홍진마을을 봤다고요? 말씀을 들어보니 확실히 꿈속의 장소는 승소산이 맞군요. 방랑자의 꿈은 황룡 아카이브의 묘사와 거의 일치하는군요. 100여 년 전 잔상류가 황룡을 침범했고 홍진마을 역시 재앙을 당해 하마터면 죽음의 땅이 될 뻔했어요. 다행히 수호신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시간의 흐름의 힘으로 잔상을 격퇴한 덕에 홍진마을을 지킬 수 있었죠. 방랑자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방랑자의 기억이자 일종의 안내랄까요? 홍진마을은 중요한 길목이에요. 잔성애가 저희를 노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함정에도 분명 틈이 있을 거예요. 공명 어빌리티를 사용한 흔적이에요. 잔성애의 흔적과는 다른데 영윤의 흔적이에요. 영윤이 능력을 사용했다는 건 주변 상황이 매우 위급했던 것 같은데 홍진마을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흔적이 마을 깊은 곳까지 뻗어 있어요. 가시죠, 방랑자. 조심해서 행동하는 거 잊지 말고요. 새로운 발견이 있기를. 스피드하게. 흔적이 여기서 끊겼어. 이 잔성의 녀석들은
누구에게 공격을 받은 걸까요? 이 경로는 영윤의 행적과 거의 일치하니까 아마 영윤일 거예요. 지금 영윤의 몸 상태로 이렇게 자주 공명 어빌리티를 사용한다는 건 몸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홍진마을 사람들의 피난을 돕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장리, 여기 흔적이 있어요. 북쪽이에요. 가죠. 재료가 제발로 찾아오다니. 진화를 거부. 흔적이 연못가 주변에서 끊겼어요. 방랑자, 이 돌탁자 위의 꽃병 수상하네요. 아직 배가 고픈데. 스피드하게. 폭포 뒤에 뭔가 있어요. 가서 확인해보죠. 여기도 광선 차단막의 결계 장벽이 있어요. 이번에는 총 3개의 빛의 장막이 연결되어 있군요. 방랑자, 원거리 공격을 이용하세요. 소리의 형태와 일치해. 멈춰! 어디서 온 거냐? 잠깐. 신이 대인, 모두 긴장할 필요 없어요. 이분들은 홍진 마을의 귀한 손님입니다. 금주 영윤과 변정의 참사관이 차례로 방문하다니 홍진 마을이 금주 정세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는 것 같군요. 장리, 오랜만입니다. 변정이 요직을 사임하고 전원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었는데 다시 만날이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상황에 직책에서 물러난 지도 몇 년. 그 후론 홍진 마을 밖의 일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죠. 그러다 최근 금주의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더니 이 거센 폭우가 우리를 한 곳으로 몰아세울 줄은 저 역시 생각지도 못했군요. 이분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전 신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두 분 여기서 말하기는 좀 곤란하니 우선 저를 따라오시죠. 두 분이 이번에 온 것은 영윤을 위해서겠지요. 다만 공교롭게도 영윤은 조금 전에 홍진 마을을 떠났어요. 지금은 고천관에 있을 겁니다. 홍진 마을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아마 두 분께는 직정유적이라는 이름이 익숙하겠지요. 신이 대인,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윤대인, 몸이...
저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놓친 것은 없나요? 준비는 완료되었고 생존자들은 모두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밀실들은 숨겨져 있으니까 모두 잠시 동안은 숨어 있을 수 있겠어요. 수호신의 공명자로서 전 오랫동안 용의 별자리를 감지할 수 없었어요. 저와 수호신의 힘은 같은 근원을 가지고 공존하고 있는데 최근 제 공명 어빌리티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신이대인, 뒤틀린 시간이 터지기 전 수호신의 위치를 알아내야 해요. 제 공명 어빌리티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은 아주 작아요. 이 작은 피난처가 제가 만들 수 있는 한계겠죠. 승소산이 처한 위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오직 수호신만이 혼란스러운 시간 흐름을 진정시킬 수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 통제력을 잃었을 때 수호신이 동면실인 용의 안식처로 날아가는 걸 봤어요. 지금쯤 잔성회가 포위하고 있겠죠. 하지만 잔성회는 용의 안식처 앞에 방어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 홍진 마을 사람들이 수호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직정 장인들에게 건축을 의뢰했고 수호신이 돌아오면 작동되도록 설정돼 있죠. 이 방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잔성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용의 안식처 주변에 있던 일부 세력을 처치했어요. 다시 용의 안식처를 열려면 먼저 고천권에서 심액을 얻은 다음 밀실로 돌아와 제어 중추를 통해 열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 고천관에 가서 심액을 가져올게요. 대인, 몸을 생각해주세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면 잔성회가 움직일 겁니다. 누군가는 여기에 남아 밀실을 지켜야 돼요. 저를 대신해서 모두를 지켜주세요. 어쩔 수 없군요. 영윤대인의 부탁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승소산에 오기 전에 잔성회로부터 수호신이 저와 그분 사이에 반드시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이 전투가 금주의 미래를 결정하겠죠. 잔성회의 근거 없는 말을 맹신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그다지 놀라진 않았어요. 수호신은 언젠가 제가 그분보다 더 강한 존재로 성장할 걸 아셨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금주의 미래가 진정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수호신이 무사히 곤경에서 벗어나면 그분의 예언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뭔가 수상쩍네요. 잔성이가 도대체 어떻게 수호신을 가둘 수 있었을까요? 직정이 일찍이 용의 안식처를 증축했다면 그들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조사해보죠. 하지만 영윤대인이 심액을 되찾은 후 용의 안식처가 열리면 분명 잔성회가 몰려들 거예요. 네, 잔성회가 여기에 모이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방랑자와 함께 고천관으로 가서 영윤대인을 찾겠습니다. 그쪽에서 대대적으로 일을 벌이면 잔성회는 반드시 주요 병력을 저희 쪽으로 보낼 거예요. 거기서 잔성회를 처리하겠습니다. 홍진 마을 사람들은
남은 독을 제거하도록 하죠. 그럼 잠시 후 사람을 보내 밀실의 연문을 개방하겠습니다. 문을 나서서 남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시냇물 하류에 고천관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신이대인. 승소산에서 나와 다시 승소산으로 돌아온다라. 영윤대인과 이곳의 인연은 어쩌면 이미 정해진 일일지도. 스피드하게. 신이대인은 예전부터 금이와 알고 지낸 건가요? 영희는 어렸을 때 공명 어빌리티로 인해 수호신의 선택을 받았고 나이가 든 후에는 변정으로 보내져 수호신의 공명자로 키워졌어요. 그래서 신이대인뿐만 아니라 변정에 몸담은 모든 관리들이 영인을 보살피며 가르쳤죠. 어린 시절부터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해야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10대라는 나이에 영윤이 되었으니 금이가 짊어진 건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짐이었겠죠. 여기가 신이대인이 말한 고천관이겠죠? 맞아요. 영유계의 작동 방법은 세월의 해변에 부러진 다리에서 했던 것과 비슷해요. 입구가 절벽 위에 있는지 봉쇄 상태인지는 원거리 공격으로 절벽에 있는 3개의 빛의 장막을 파괴해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잠시 생각한 것뿐이에요. 직정 사람은 시간 제어법의 원리를 가지고 이런 기관을 만들었는데 시간 제어법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지금까지 과학기술로 시간을 통제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 지식을 수호신이 자발적으로 전수해 준 거라면 만약 그렇다면 수호신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쨌든 고천관에 들어가서 직정의 발명품에 더 주의를 기울여 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안심하고 맡겨만 달라고. 빛의 장막이 차단당해서 3군데에 있는 빛의 장막을 동시에 파괴할 수가 없네요. 방랑자, 영육의 시간 역행 메커니즘을 이용해보세요. 따라올 수 있겠어? 빛의 장막이 차단당해서 3군데에 있는 빛의 장막을 동시에 파괴할 수가 없네요. 방랑자, 영육의 시간 역행 메커니즘을 이용해보세요.
빛의 장막이 차단당해서 세 군데에 있는 빛의 장막을 동시에 파괴할 수가 없네. 좋아요. 암벽에 있는 고에너지 흑석이 보이나요? 원반에 균열이 있으니까 고에너지 흑석도 구멍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스피드하게. 됐어요. 파손된 원반 틈 중심에 있는 빛의 장막에 명중했어요. 이제 세 군데에 있는 빛의 장막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요. 봉쇄가 풀렸어요. 들어가 보죠. 이곳에 어떻게 잔상이... 잠깐, 이 괴물들 진짜 잔상과는 다른 것 같아요. 보아하니 이건 직종의 발명품인 것 같네요. 유적을 방어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어내는 뭔가를 설치해서 잔상이 싸우는 모습을 시뮬레이션하는 걸까요? 나 3초쯤이야. 소리의 형태와 일치해. 너 지켜보겠어. 하면 날개. 똑똑히 봐도. 별거 아니야. 영웅 변신. 소리의 형태와 일치해. 변사 커튼 코리아. 별거 아니야. 마지막 기회. 앞에 저것도 장치인가요? 잔상을 모방하는 것이 사라져서 잠금이 해제된 것 같네요. 확인해보죠. 돌문에 별빛이 흩날리는 저것이 바로 빛의 문이에요. 네. 빛의 무늬는 번거롭지만 인내심만 있다면 푸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보세요. 이 빛의 무늬의 모든 별은 빛의 운석에 해당돼요. 저희가 무심코 해제했던 장치도 그중 하나고요. 맞아요. 다른 두 곳의 빛의 운석을 찾아야 이 돌문을 열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건 영윤의 핏자국과 비늘인데 영윤이 이미 오버클럭의 한계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커요. 저희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겠네요. 스피드하게. 오랜 세월 동안 먼지를 뒤집었었을지언정 고청관에는 여전히 옛 직종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네요.
수호 씨는 승소산에 왔을 때부터 이미 중상을 입었던 거군요. 시간 제어법이 하나 사라졌다. 이 부상으로 수호 씨는 시간의 흐름의 힘을 회복할 능력을 잃었고 시간의 정체와 역행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수호신이 시간의 흐름의 힘으로 홍진마을 사람들을 보호한 다음 그 여파가 줄곧 승소산에 남아있던 걸까요? 맞아요. 게다가 문서에 의하면 수호신의 부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질 거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으면 시간의 흐름은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금주까지 집어삼켜버릴 거라고 해요. 찬성이가 한 짓은 승수산이 입은 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에요. 없어요. 적어도 문서상의 기록에서 본 결론은 그래요. 문서에는 오직 용의 안식처만이 겨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걸론 부상의 악화를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해요. 수호신과 시간의 흐름을 막아낸 기인이 마지막에 생각한 방법은 수호신 자체는 회복할 수 없으니까 공명을 통해 공명자에게서 수호신 본래의 시간 제어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영유계가 바로 그 실험품인 인공 공명장치고요. 아니요. 영유계의 복원 범위가 너무 좁아서 수호신의 능력에 비하면 어림도 없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답도 곧 드러나겠죠. 아직 빛의 운석이 2곳 남았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최대한 빨리 영인의 속도를 따라가야 해요. 별거 아니야. 영웅 변신! 소리의 형태와 일치해. 하늘의 날개! 썰어주지. 쉽게 포기할 것 같아? 별거 아니야. 영웅 변신! 야! 야! 같이 경치 구경하러 가실래요? 또 영유계가. 2번째 빛의 운석은 이 문 뒤에 있을 거예요. 방랑자, 여태껏 했던 것처럼 영유계를 조작해서 무너진 문을 원상태로 돌려놔야 해요. 내 앞에서 사라져! 안심하고 맡겨만 달라고. 한 곳의 빛의 장막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걸로 봐서 여기선 공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다른 곳으로 가야만 적절한 조준 위치를 찾을 수 있겠어요. 따라올 수 있겠어? 허공에 떠다니는 석판에 장치가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줄지 모르니까 확인해 보세요.
설마 딩동동의 모습으로 변한 건가요? 방랑자, 도약 장치를 이용해서 온몸으로 얼음 벽에 부딪히세요. 설마 딩동동의 모습으로 변한 건가요? 방랑자, 도약 장치를 이용해서 온몸으로 얼음 벽에 부딪히세요. 이곳에도 영유괴가 있네요. 한번 조작해보세요. 솟아오른 석판으로 길이 형성되어 있어요. 고에너지 흑석을 가지고 이 물을 건너가면 돼요. 스피드하게. 핫. 핫. 스피드하게. 핫. 핫. 스피드하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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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하게. 이 숨겨진 영역을 통해서 공격할 수 없던 빛의 장막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루해. 이제 끝내야겠어. 마지막 빛의 운석만 남았어요. 여기 적재함이... 빛의 운석은 더 아래층에 있을까요? 영윤대인을 곧 볼 수 있을...
이럴 수가. 이 문서에 따르면 영육에는 확실히 인공 공명 장치예요. 공명의 근원에 강한 충격을 가하기만 하면 영육에와 동일한 주파수로 공명해서 공명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세월의 해변에서 가졌던 의문도 풀렸어요. 영육의 시간 역행 기능은 수호신과의 공명을 통해 이루어져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영육의 사용 조건은 말할 것도 없고 수호신이나 승소산의 시간 흐름과 거리가 멀어지면 영육애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또한 인공 공명 장치로서 영육애가 담을 수 있는 공명의 힘도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기록에 따르면 직정 사람들은 영육애가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한 2차 공명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어요. 주파수의 충돌이 2차 공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이죠. 여기서 주파수의 충돌이란 서로 공명하는 두 힘의 대결이자 충돌을 뜻하고요. 2차 공명을 위해서, 그리고 영인이 더 강력한 공명 능력, 즉 역행을 역전하고 복원할 수 있는 시간 체어 능력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에서 대량의 영육애가 수호신의 주파수와 충돌을 일으켰지만 수호신의 막강한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 전부 파괴되어 가루가 되었어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영육애 중 하나가 아주 잠깐이지만 시간 제어법을 복원하는 능력을 보여준 뒤 사방으로 흩어졌죠. 적어도 2차 공명이 공명 대상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 입증된 거예요. 이 유일한 성공 사례에서 실험자들은 이 영육애가 일종의 과부하 형태로 작동한다고 언급했어요. 이 작동 방식은 공명자의 오버클럭 현상과 아주 비슷하고요.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능력을 사용하는 것, 즉 공명의 힘이 과부하되는 거예요. 그 실험자는 오버클럭이 2차 공명을 위한 전제 조건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자신을 과도하게 소모하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죠. 그 밖에도 문서에서 눈에 띄는 사건 기록이 있네요. 영육에는 사람이 제어해야 비로소 수호신과 공명할 수 있어요. 게다가 수호신 용의 별자리도 한 사람의 명령만 따르는 것 같고요. 그 예외적인 상황에서 영육의 과부하가 붕괴에 가까워지는 순간 수호신 옆에 그 기인이 용의 별자리에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에 따라 수호신은 어떤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영육에 전달한 듯하고요. 혹시 뭔가 떠오르는 거라도 있나요? 금이... 여러분, 안심하세요. 방랑자는 특수한 힘이 있어서 뒤틀린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전... 장리 선생님은... 쉬. 제가 영윤의 바둑돌이 되겠다고 한 이상 스승으로서든 신하로서든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게다가 제가 안내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방랑자 같은 구세주를 데려올 수 있었겠어요? 방랑자는 이곳과 깊은 인연이 있어요. 이 시기에 대국을 깨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도 없어선 안 돼요. 하지만 방랑자는 이미 금주를 많이 도와줬어요. 저를 따라 승소산에 오기 전 방랑자가 이상한 꿈을 꿨고 그 꿈에서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을 보았다고 말해줬어요. 방랑자, 용의 별자리, 그리고 승소산. 이 세 가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게 방랑자가 승소산에 온 이유예요.
알겠어요. 방랑자, 수호신이 하루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 후에 같이 수호신을 뵈러 가요. 분명 방랑자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상황이 급하니 짧게 얘기하죠. 영윤, 혼자서 고천관을 살필 때 뭐라도 발견한 게 있나요? 직정의 문서를 발견했어요. 수호신이 처음 승소산에 왔을 때 이미 부상을 입었고 그 상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세월이 흘러 수호신의 제어를 받던 승소산의 시간의 흐름이 점차 통제력을 잃어갔고 어쩌면 금주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오직 수호신의 공명자만이 수호신의 시간 제어 능력을 복원할 수 있다. 방법은 대결로 공명의 힘의 충돌을 유도하고 2차 공명에 도달하는 것. 수호신의 공명자는 한계를 뛰어넘어 뒤틀린 시간을 바로잡고 시간의 대가를 없앨 수 있다. 설령 시간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시간의 대가를 없앨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지불해야 할지는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저와 수호신은 공명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지만 정작 진정으로 그분을 이해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결국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됐죠. 생각해보면 금주 건립 이후 수호신의 결정과 제안은 모두 앞날을 예견한 것들이었어요. 오늘날 시간의 흐름에 숨겨진 위험도 홍진마을을 지키기 위해 남겨진 거고요. 만일 그때 수호신이 시간의 흐름으로 잔상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금주는 여전히 황량한 땅으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둔 것이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수호신이 치유할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입은 거라면 뒤틀린 시간이 어느 지경까지 확산될지 예측이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금주는 지금 승소산처럼 처참하게 변하겠죠. 저는 그렇게 되면 제가 직접 예언에 빠진 조각을 채우겠어요. 이것이 제가 승소산을 구하고 금주를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수호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영윤, 전 영윤이 그렇게 한 뒤의 결과에 대해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수호신과의 대결로 2차 공명을 형성하려면 오버클럭의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영혼이 완전히 사라지고 육체가 가루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과부하로 찢겨진 영유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로 그 상황에 이른다면 영유는 그걸 알면서도 전투에 임하고 싶나요? 제 눈에는 이미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보이네요. 영윤의 그 결정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장리 선생은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장리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생도 당신이 추구하는 일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제가 언제 그런 것들을 가르쳤죠? 삶과 죽음은 하나이지만 살아야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살아서 수호신의 힘을 이어받아야만 영윤이 진짜로 원하는 구원을 할 수 있고 그 구원이 계속될 수 있다고요. 장리 선생, 저는
영윤, 전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영윤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제가 그걸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방랑자를 데려온 거고요. 짐작하셨겠지만 방랑자는 수호신과 함께 싸운 기록 속 금주의 영웅이자 승소산을 방문했던 그 기인이에요. 우리가 찾은 모든 증거가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영윤 말고도 승소산의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방랑자뿐일 겁니다. 저 금이 장리 선생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잔성애가 어떻게 수호신을 가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성공적으로 수호신을 아련하려면 이에 대해 알아내야 돼요. 네,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신이 대인이 이 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곧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찾는 심액은 입구 석실에 있는 그 돌문 뒤에 있을 거예요. 아직 한 곳의 빛의 운석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가서 확인해보죠. 보세요. 저기 떠있는 바닥이 저희의 마지막 목표예요. 바닥을 복원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안 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까요? 떨어져! 성공했어요. 직정이 이곳에 이렇게 많은 기관을 설치한 것을 보니 용의 안식처를 지키는 일에 많은 공을 들인 것 같네요. 함정이에요. 조심하세요. 뛰어볼까? 괜찮아요. 이화 낙하! 급하시긴. 만물 변화.
누가 새장 속의 새일까? 내가 총을 드니 세 곳의 빛의 운석을 모두 해결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돌문으로 들어가세요. 심액 보관실로 가는 통로가 이미 열려 있을 거예요. 심액이에요. 방랑자, 심액을 잘 살펴보세요. 앞으로의 길은 방랑자와 영윤에게 맡길게요. 잊으셨나요? 전 방랑자의 안내인이에요. 같이 한 배를 타고 승소산에, 그리고 영윤에게 데려다주는 사람이죠. 여기서부터는 두 사람이 함께 용의 별자리에게 가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번 대국을 성사시키는 것. 간섭이 아닌 그저 안내자일 뿐. 결말이 어디로 갈지는 방랑자의 결정에 달렸어요. 게다가 잔성애가 계속 달라붙어서 거추장스럽기도 하고요. 두 사람이 수호신을 만나러 가는 길은 깨끗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잔성애가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은 방랑자예요. 방랑자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에게 감시될 거예요. 어쨌든 승소산에는 방랑자가 필요해요. 저는 이 바둑판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 머물러야 하고요. 빨리도 왔네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아니면 황룡의 예법을 가르쳐 드려야 하나요? 장리는
사이보그는 두려워할 대상이 못 돼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장리 선생은 다 계획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 남은 여정 동안 방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영윤대인이에요. 영윤대인이 돌아오셨어요. 가서 신의대인께 전달하겠습니다. 스피드하게. 용의 안식처가 열렸으니 출발하실 때입니다. 다만 그 전에 미리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네, 장리의 예상대로 잔성회는 직정의 연구를 이용해 수호신을 용의 안식처에 가뒀습니다. 영유계를 통해서요. 저희가 잡은 사이보그 포로의 말에 따르면 잔성회는 먼저 일부 인원만 승소산에 침입시켰다고 해요. 이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져왔죠. 기회를 틈타 가동 중인 영유계를 용의 안식처에 놓을 수 있었던 데다가 눈앞까지 닥쳐온 적에 몰려 수호신이 어쩔 수 없이 승소산으로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비록 수호신의 적수는 되지 못했지만 수호신을 유인하기만 하면 수호신의 공명 능력과 영유계의 에너지가 충돌해 치명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잔성회가 특수 개조를 거쳐 만든 영유계라면 가능하죠. 대량의 에너지를 초과한 영유계의 위력을 이용해서 일격에 끝내려 했을 거예요. 물론 수호신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요. 수호신에게 상처를 입힌 후 영유계와 함께 특별히 제작되어 배치된 빛의 무늬가 용의 안식처 내에 특수한 에너지 필드를 형성했어요. 이 에너지 필드로 인해 수호신은 그 말은 저희가 먼저 수호신을 필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홍진마을 사람들과 수호신은 늘 함께 지냈어요. 수호신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갈피는 잡을 수 있었죠. 잔성회가 수호신을 노린 이상 승소산만 노리진 않을 거예요. 영윤대인이 이번에 승소산에 온 것도 단지 눈앞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겠지요. 저와 홍진마을 사람들은 영윤의 솔직한 의도와 계획을 듣고 싶군요. 좋아요. 빠짐없이 모두 말할게요. 수호신께서 다치셨고 사태는 이미 여기까지 커졌죠. 치명상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또 상처를 입었으니
잔성회의 계략은 저희에게 치명타를 날린 거나 다름없어요. 영윤대인,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었군요. 수호신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긴 하지만 과거 수호신이 왜 어린 영윤대인을 승소산에서 데려와 저희에게 키우도록 했는지 변적 내에서 여러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이 영윤대인을 후계자로 선택한 이유는 언젠가 시간 제어법을 바로잡고 금주의 문명이 오래 이어지길 바라셨기 때문이었군요. 하지만 당신이 그 예언을 기꺼이 따르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수호신이 처음 만난 곳은 아마 승소산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승소산의 모습조차 잊어버렸고요. 하지만 이번에 승소산에 오니까 주변이 모두 익숙하다고 느껴졌어요. 기억 한 켠에 묻혀있던 추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신이대인,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수호신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 선택은 수호신의 공명자라는 신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저 금이의 소원, 승소산의 눈꽃이 뺨에 내려오면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던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승소산에서 탄생한 작은 씨앗이 바다를 건너 바람과 함께 금주 곳곳을 누비다 이제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때가 된 것뿐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결과가 어떻든 대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홍진마을과 홍진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대인과 함께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소사는 오랜 세월 동안 멈춰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늘을 뒤흔들 천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 홍진마을을 지나 북쪽 절벽으로 가면 동굴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용의 안식처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용의 안식처는 승소산 용 모양의 산기둥 아래쪽에 있어요. 두 사람의 여정이 순조롭기를 빌겠습니다. 스피드하게. 금이, 지금까지 수호신에 관한 일은 모두 저희의 추론일 뿐이에요. 당랑자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저와 수호신 사이의 감흥,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공명 능력에는 추론을 넘어선 뭔가가 있어요. 진짜든 가짜든 맞든 틀리든 수호신 앞에 가서 직접 확인하겠어요. 스피드하게.
용의 안식처는 동굴 깊숙한 곳에 있을 거예요. 같이 들어가 봐요. 그래. 좋은 거 있어? 스피드하게. 봐줄 필요 별거 아니야. 만발해라 영웅 등장. 이건 어때? 오늘 컨디션 최고인데. 별거 아니야. 지루해. 이제 끝내야겠어. 만개. 썰어주지. 별거 아니야. 무겁네. 너 줄게. 스피드하게. 자라나라. 자연의 법칙. 영웅 변신. 별거 아니야. 변사. 커튼 코리아. 맡겨주세요. 운이 없다고 생각해. 움직이지 마. 얕보지 말라고. 모두를 지켜야 하는데. 별거 아니야. 너 지금 이제 끝낼 시간이야. 만개. 헛. 햇빛의 힘. 자연의 법칙. 영웅 등장. 별거 아니야. 스피드하게. 똑똑히 받아. 참살. 어딜 가려고. 별거 아니야. 이곳이 용의 안식처예요. 계획한 대로 수호신이 빛의 무늬가 만들어낸 에너지 필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아마도 근처의 영유계나 승소산에 뒤틀린 시간 때문에 정체되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연못의 물을 지름길 삼아 수면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너무 멀어서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선 건너편으로 가죠. 정보를 파악해야만 다음에 무엇을 할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수호신이 여기 계신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응답은 들리지 않네요.
빛의 문이에요. 수호신이 빛의 무늬에 해당하는 세 곳의 빛의 운석을 찾으면 잔성회가 쳐놓은 속박을 풀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전 빛의 운석은 보지 못했어요. 다른 방에 입구도 없고요. 연못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곳의 영유계부터 시작하죠. 수위가 낮아졌어요. 드러난 기슭의 돌 위에 빛의 운석이 있어요. 빛의 운석이 있는 곳으로 가죠. 성공했어요. 아직 2군데 남았어요. 일단 가까운 곳부터 찾아보죠. 스피드하게. 별거 아니야. 바위 나비를 이용해서 흑암석 더미를 파괴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선 이곳의 에너지 교차점의 위치를 파악해봐요. 별거 아니야. 스피드하게. 별거 아니야. 움직이지 마. 헥! 헥! 핫! 별거 아니야. 이제 끝낼 시간이야. 만개! 만발해라! 부숴버려. 헥! 영웅 등장! 별거 아니야. 오늘 컨디션 최고인데? 의미 없다고 생각. 쉽게 포기할 것 같아? 자연의 햇빛의 선물! 현사 커튼 코리아. 헥! 내 앞에서 별거 아니야. 너 지켜보겠어. 헥! 쉽게 포기할 것 같아? 맡겨주세요. 헐! 자라나라! 다치면 안 돼요. 가까이 오자. 이제 끝낼 시간이야. 만개! 햇빛의 힘! 봐줄 필요 별거 아니야. 지난해 잔상이 사방에서 일어났고 황룡과 금주의 정세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험천만하다. 한 시골 여인이 잔상의 난을 피하기 위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황무지에 숨었다. 그 뒤를 쫓던 잔상이 벽을 넘어 들어오자 여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지키려 했고 죽어서라도 아기의 생명을 지키려 했다. 혼자 남은 아기는 살아남기 어려웠고 모친을 잃고 울음을 터뜨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기를 잃고 숨을 거뒀다. 이 아기가 아직 살 운명이었는지 그 울음소리는 백리까지 울려 퍼지며 수호신에게 전달되었고 수호신은 그 울음소리를 따라가면서 신의 힘으로 적을 물리쳤으나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 저녁, 승소산에 용의 울음이 하늘에 울려 퍼지더니 산꼭대기에 검은 구름이 솟아오르고 천둥과 번개가 칠 무렵 수호신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다. 잠시 후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유성이 별의 무리를 뚫고 지나갔다. 수호신은 승소산의 역행의 힘을 빌려 7일 밤낮을 몰두했고 그렇게 죽은 아기는 살아났다. 유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기는 수호신의 공명자, 장차 금주의 영윤이 될. 네, 저예요. 기억이 있었던 이래로 저는 줄곧 금주에서 살았지만 이런 일들은 저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수호신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절 키워주신 부모님과도 같아요. 이 길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 예언이 정말 수호신의 입에서 나왔다면 왜 그분은 자신과 일전을 치를 운명인 그 아이를 구한 건지.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수호신의 공명자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만약 금주가 승소산처럼 뒤틀린 시간의 흐름에 휩싸인다면 저는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다만 수호신이 예언하신 저와 그분의 싸움은 먼 훗날의 일일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게 준비되는 시기를 기다리느라 저한테 모든 걸 설명하기를 망설이고 계세요. 하지만 수호신이 기다리던 때가 아니라도 제 몸은 이미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도 저는 나아가야만 해요. 수호신께 진실을 확인해야만 그 운명적인 결전을 끝낼 수 있으니까. 제 사명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예 그러지 않은 건 아니지만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저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에요. 장리 선생, 신이대인, 방랑자, 그리고 금주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준 용기 때문이죠. 제가 다시 삶을 얻은 것도 생명에 대한 연민이든 아니든 저는 아직도 그것이 따뜻하고 강인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금주는 제 고향이에요. 저의 소중한 것들이 모두 담겨 있어요. 영윤이라는 신분을 떠난다 해도 전 금주를 포기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뒤틀린 시간에 휩쓸려 사는 생명들에 비하면 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는 반드시 수호신 앞으로 가야 돼요. 저희의 힘은 같은 원천에서 비롯되니까 그분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절 구하는 거예요. 제가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면, 만약 제가 싸우지 않는다면 금주는 분명 멸망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싸운다면 수호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금주도 지킬 수 있죠. 대가는 저 하나면 돼요. 모두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제 몸 하나 버리는 건 아깝지 않아요. 게다가 저는 죽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가능성, 그걸 위해 싸우러 가는 거니까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방랑자가 믿어준다니 기쁘네요. 돌이켜보면 방랑자가 금주에 온 이후로 제 곁에는 많은 행운들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장리 선생이 저희 둘은 승소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셨죠. 저도 방랑자와 수호신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선택에도 방랑자의 지지가 필요해요. 걱정 마세요. 이미 준비는 됐으니까요.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흐름에 스스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 길을 방랑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스피드하게. 이제 마지막 빛의 운석이에요. 스피드하게. 나머지 빛의 장막은 균열 암석 뒤에 있어요. 균열 암석. 고에너지 흑석이 있다면 처리하기 쉬울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죠. 스피드하게. 가까이 오지 마. 부숴버려. 별거 아니야. 이제 끝낼 시간이야. 현사, 준비됐어? 스피드하게. 스피드하게. 별거 아니야. 괜찮아요. 만발해라. 만물의 기운. 똑똑히 봐도 현사, 커튼 코리아. 어딜 가려고? 별거 아니야. 무겁네. 너 줄게. 스피드하게.
흑암석 더미를 해결했으니까 아까 본 빛의 운석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요. 스피드하게. 만발해라. 별거 아니야. 소리의 형태와 일치해. 자연의 법칙. 소멸. 잔향의 울림. 괜찮아. 침착하게. 맡겨주세요. 햇빛의 힘. 소리의 형태와 일치해. 지루해. 이제 끝내야겠어. 소리의 형태와 일치해. 자, 잘 보라고. 이러면 수호 씨는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우선 수호신께 돌아가죠.